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시민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 다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다 말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관할하느냐.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원칙은 시도지사야. 그런데 시도지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할 수가 있어. 근데 국장이 했을 때에는 수수료가 뭐다? 결정 공고 수수료다. 나머지 시도지사는 지자체 조례다. 이랬고, 자격시험은 제한은 없다. 외국인도 칠 수 있고 다 칠 수 있다. 그런데 못 치는 경우가 두 가지다. 첫 번째, 자격 취소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게 결격사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략적 공고는 2월 말까지, 구체적 공고는 90일 전. 이거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땄어. 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실무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무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뭐였냐? 첫 번째, 자격증 아니라고 했어요. 실무 교육 이수증. 왜? 이 자기 실무 교육을 들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이수증,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필요하고 사무소 증명서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페이크로 잘 나오는 것들, 가설건축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치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증명서는 한국인은 낼 필요 없다고 했어. 왜? 전산 두드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은 내야 된다고 했어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때는 서류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실무교육 같은 경우도 전산으로 확인되는 실무교육을 받았는 게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라고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우리가 다 앞에서 한 내용이고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다 안 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고, 대표자는 무조건 다 공인중개사 해야 돼. 근데 대표자를 제외한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해야지만 된다, 조건이. 단 실무교육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신청 통지 교부 게시했고, 요거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등록 관청에서 뭐 하는지, 이제 등록 관청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 관청에서 확인해보고 통지. 그래, 너 이제 기업공인중개사야. 통지해주면, 그 다음 뭐 한다 했지? 통지 받으면? 나 혼자 한 거야, 지금? 교부. 그래, 아니, 교부하기 전에 뭐 하냐고. 교부는 등록증을 교부. 아니,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고, 자, 통지를 하면, 자, 등록관청에서, 너 이제 기업공인중개사야. 통지하면 내가 어디 간다 했어? 협회 간다 했잖아, 협회. 협회에 가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니까? 보증을 설정을 받으면 그걸 다시 이제 협회에 와. 그럼 보증 설정된 거를 보지, 협회가. 그러면, 좋아. 이제 넌 이제 보험도 가입했겠다. 오케이. 너 이제 해. 등록증을 준다고. 그래서 그때 교부를 받으면 그 등록증을 이제 거는 거예요, 사무소에. 그 사무소의 조건에 등록증을 거는 게 있다고. 그래서 게시가 된다고. 그래서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왜? 3개월이 지나면 휴업 신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말을 한 거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협회가 이제 등록 관청이 매월 10일까지 협회에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뭐라고 했죠? 등신행 이렇게까지 했어. 기억나시죠? 뭐죠? 등록 관련해가지고 등록한 사람들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재교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등록증 재교부는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 추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협회 안 알려줍니다. 시는 뭐죠? 각종 신고. 신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이게 해고신고죠? 고용종료신고가. 이전신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는 뭐야? 업무 취소, 업무 정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지금 뒤에서 배울 건데 있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사전이에요.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도 마찬가지예요. 휴업하고 신고야? 아니면 휴업하기 전에 신고야? 휴업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전에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할 수 있는 거야. 폐업도 내가 폐업하고 신고해? 아니면 폐업하기 전에 신고하고 폐업해? 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이에요. 고용은요? 고용하고야? 아니면 하고 고용하기 나서. 전에야? 자, 이게 하고 나서. 헷갈리면 안 돼. 자, 보세요. 이게 생각을 잘 한번 해봐봐. 고용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있잖아요. 자,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얘가.
그러면 사기치고 끝나면 끝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용신고도 고용하기 그렇죠.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고용신고를 해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아, 임마 지금 이제 취업하는, 그러니까 뭐 중개 보조원이 될 수도 있고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아, 이 소속 공인 중개사가 얘가 결격 사유인지 얘가 사기꾼인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전 신고예요. 고용 신고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용 종료 신고는 보세요. 내가 만약에 기업 공인중개사고 남이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쳐봐. 그런데 남이랑 같이 나랑 일을 하고 있는데 남이가 일을 너무 못해. 그래서 내가 그 남이한테 얘기해. 야, 나 등록 같이 갔다 올게 하면 남이가 쫄려 안 쫄려? 쫄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종료 신고는 사후 해도 됩니다. 잘라놓고 그리고 이제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자, 그래서 고용 종료 신고는 며칠 이내? 10일. 아시겠죠? 이전 신고도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 두 가지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가지거든. 왜? 나머지는 다 사전 신고야. 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다 사전 신고야. 그런데 사후 신고가 딱 두 개 있어. 그 두 개가 뭐야? 이겁니다.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장사가 너무 안 돼. 지금 이 자리가. 건너편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전하죠. 그러면 이전하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 아시겠죠? 네. 네. 요거 두 개, 파란색 두 개만 하고 난 다음에 10일 이내고 나머지 다 뭐다? 사전 신고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어차피 뒤에 다 배우세요. 제가 그냥 복합적으로 다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려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가 또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좀 해야 될 거는 이건 뭐야? 뭐 의미가 없고. 자, 오늘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격사유 총 몇 가지다? 12가지입니다. 12가지. 자, 12가지. 자, 그러면 결격사유는 뭐냐 하면은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된다, 안 된다? 등록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등록 신청할 때 막 그 조회한다고 했잖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결격사유가 12가지니까 이 12가지를 먼저 다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 파, 금, 집, 자, 벌, 미, 자, 등, 업 2개월입니다. 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피파, 금집자벌.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근데 하시는 거는 네? 뭐 말씀하셨나요? 잘못 들었나? 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 외워야 되는 일단 키워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쉽게 생각을 해서 그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피파 아시죠? 피파. 피파라고 그 게임 축구 게임이고 그 단체가 있어요. 세계 협회 축구 협회가 있는데 피파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먹어서 자체적으로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거 외우세요. 그냥 피파 금지자벌 미자 등업 미개월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일단 처음에는 12가지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12가지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이렇게 12개거든요. 그래서 피파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먹어서 자체적으로 벌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먼저 그리고 미자를 벌로 추가 한 개 더 있어 벌이 미자를 등에 업고 뛴다고 미자 등 업업 2개월 동안 이렇게 뭐 여러분 뭐 각자 알아서들 외우시고 이렇게 먼저 네. 외우시고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외워져요. 근데 이거 임선정 네. 방법이거든요. 임선정이 다른 건 다 못해도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하고 좀 다른 거 다 깊이가 얕아요. 그 물론 에듀윌 들으시는 분들 이제 중개사법도 따로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임선정은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한데 일단 이런 암기 코드는 인정해 줄 만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이제 일단 이 12가지를 먼저 외우시고요. 키워드를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P는 뭐냐면요. 우리 그 민법에서 혹시 피성년, 피한정 들어보셨나요? 네. 미피피. 예. 그 피파 같은 요 피가 이제 피성년, 피한정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피성년자, 네. 피한정자 돼 안 돼? 등록
안 된다 이 안 말입니다.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항상 이게 원칙이야. 그럼 이제 오답으로 나올 만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피특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얘는 아, 결격사유가 된다, 아니라 된다.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등록돼야 안 돼. 등록이 된다는 된다. 말이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피성년 피한정은 안 돼. 왜? 피성년이 뭐죠, 우리 그 민법 지금 아마 공부하셨으면 이제 요까지 들어가셨을 텐데 여기 요 정도는 그쵸? 네. 이게 뭐죠? 피성년 성격이 피한정. 더 뭐가 더 센 겁니까? 피성년. 피성년 더 센 거예요? 네. 자, 일단 피성년 피한정 사실 그 아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요 거의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피한정이 좀 약간 그거예요. 왜냐면 피성년은요 이건 육체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치매 이런 거 있죠. 피한정은요 정신적으로 아이가 박살난 거. 완전 그냥 얘는 진짜 그 불가능이야. 얘도 거의 불가능인데 얘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피특정은 근데 그냥 얕은 거야. 되게 작은 거. 그래서 얘는 결격사유가 안 되고 등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파는 뭘까요? 파산입니다. 파산. 네, 파산입니다. 파산이 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파산을 했어. 그러면 기업 내가 등록한대. 그러면 사기칠 확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파산 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요거부터 쭉 설명하고 하나마다 또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은 뭘까요?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가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금고가 뭐죠? 금고는 깜빵 가서 사는 겁니다. 깜빵 가서 사는 거. 됐고. 자, 집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야. 우리 예를 들면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부자들이 다 집행유예잖아요. 아시죠? 그 집행유예가 뭐냐 하면 원래 이런 거거든. 너 10년 깜빵 가서 살래? 아니면 20년 집행유예 할래? 이런 겁니다. 원래는 10년 동안 깜빵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신 형을 더 길게 해주면서 깜빵에는 안 살게 하고 일반 생활처럼 해주는데 너 집행유예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아들 걔가 보니까 이게 집행유예 중에 그거 저질렀더만. 집행유예 중에 벌 저지르면 바로 깜빵입니다. 참고로. 어찌됐건 뭐 그런 거고. 근데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자, 선고유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지.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아니다. 됐죠? 그럼 요거는 무엇이냐?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뭐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이렇게 아시는 게 더 좋아요. 선고유예는 일단 기소유예부터 해드릴게요. 기소유예부터. 자, 기소유예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기소. 그러면 기소한다는 말은 이거는 법원에 데리고 간다는 거거든. 근데 그 기소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럼 기소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기소했다면 아직 법원에 안 세운다는 겁니다. 좀 더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어. 기소하면 질 것 같아. 그러면 검사가 기소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 상태라. 이게 네. 기소유예야.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어. 판사가 근데 이걸 선고를 못 하는 거야. 확실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선고를 유예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거 형이 있어 없어? 없죠. 네. 판사가 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유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 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뭐예요? 원래 깜빵에 살아야 될 걸 일단 너 그냥 집행유예를 해줄게. 이건 선고했어 안 했어? 선고한 거지. 그래서 금고와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됐고, 자, 자는 뭐냐 하면 자, 자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업 두 개 있죠. 자, 이거는 네. 세트로 해볼게요. 자격은 자격 정지.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격 정지야. 그런데 자격 정지인데 내가 등록해. 돼, 안 돼? 안 된다는 안 거죠. 돼.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그럼 요자는 뭘까요? 자격 취소. 음. 왜냐하면 정지 아니면 취소거든. 그럼 업은 업무 정지. 그렇죠? 또 업무 정지 말고 하나 더 뭐 있어요? 업무 취소.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업무 취소. 얘네들 네 개는 무조건 다 뭐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벌은 뭐냐 하면 벌금입니다. 벌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벌금이긴 한데 이거는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 사유야. 자, 이 법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법 말 그대로 이것 그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이 300만 이상일 때만 결격 사유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쳤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벌금이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란 말입니다. 됐죠? 자, 미는 뭘까요? 느낌.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잘 안 하면 헷갈린다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칠 때 조건 있었습니까? 혹시?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시험 칠 수 있어요. 그 고등학생도 칠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칠 수 있어요. 단 고등학생 개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이 미성년자는 무조건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야지만 이 결격사유가 해소돼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미성년자긴 한데 결혼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되죠. 안, 자꾸 그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본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어려우면서도 힘든 점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결혼한 미성년자고 뭐고 미성년자는 무조건 내가 뭐라고 했어. 결격사유라니까. 아시겠죠? 결혼한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입니다. 됐죠? 자, 자격취소 됐고 등은 뭘까? 등은 뭐냐면 자,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록 취소가 됐어요. 잠깐만 이거 맞나? 잠깐만요. 등 뭐지? 맞다.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뭐였어? 3년 동안은 다시 개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업무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당했어요. 그럼 2024년 12월 7일까지는 내가 개업할 수 있다 없다? 개업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되고 3년 동안은 무조건 뭐다? 아무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을 못 합니다. 네. 그다음 2개월은 뭐냐면요. 2개월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게 시험에 나왔지. 왜냐하면 사람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개월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업했는데 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개업했다기보다는 내가 소속한 내 회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나만 대표만 결격사유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야. 내 회사의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내 회사 운영할 수도 없다. 운영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7명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별이 씨가 그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면 자 금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별이 씨는 우리 회사죠. 결격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죠. 그러면 결격사에 계속 해당되면 내 회사 운영할 수 없어. 운영 못합니다. 그럼 2개월이 뭔 말이냐? 임원이 결격 사유이면 2개월 내 해소입니다. 2개월 내 최별이 대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격 사유인 자를 2개월 이내 해소해야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2개월 내 해소 못하면 결격 사유라는 거지. 그러면 나 어떻게 돼? 나도 막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임원. 자, 임원 또는 사원이죠. 내가 사원 직원 쫄따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것도 대빵이에요. 직원이 쫄따구예요. 임원 사원이 2개월 이내 해소를 못하면 뭐라고? 등록 취소당하는 거죠. 등록 취소. 그러니까 왜
요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 안 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 만약에 직원이나 중개 보조원이 결격 사유예요. 자, 임원보다 세 약해 얘네들이. 약해요. 약하죠. 얘네들 이견에 의해서 못하면 등록 취소보다 등록 취소는 요 업무 취소를 말하는 거야. 등록 취소를 보다 좀 약한 게 뭐예요? 업무 정지? 그래,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이거 업무 취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여기서 2개월 내에서는 임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결격 사유는 아시겠죠? 그런데 요게 이번에 나왔지. 요게 2개월은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야. 얘는 좀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무작정 피파 금지자법 미자 등업업 2개월 이렇게 쓰면 2개월 내에서 못하면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걸 생각한다니까. 근데 요게 딱 나와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지. 이건 업무 정지야. 업무 정지와 업무 취소는 엄청나게 달라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한번 쭉 나가볼게요. 그리고 문제 풀게요. 바로. 설명할 것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고. 미성년자 설명할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없고. 피성년 피한정 설명할 거 없어. 요것만 하면 돼. 피특정 된다 안 된다? 피특정은? 된다. 된다. 피정은 된다는 말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헷갈리지 마세요. 됐고.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파산부터 해볼게요. 파산은요. 그러면 얘는 결격사유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권을 하면 돼. 복권. 우리가 개인 희생 신청을 하면 파산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죠? 복권이 하면 돼. 복권이 다시 내가 이제 파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 자, 근데 시험 문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복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복권 했어 안 했어? 안 했. 복권 안 했잖아. 복권 안 했지. 그럼 얘는 뭐야? 결격 사유인 거죠. 복권 신청만 해놓은 상태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결격 네. 사유인 거지. 이게 시험 문제 기출에 한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권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고. 자, 금고. 요게 이제 사람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자, 금고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이거? 깜빵 하는 거예요. 깜빵인가요? 깜빵? 뭐지? 한국말 이렇게 어려워. 깜빵은 뭐야? 깜빵이라고 치자. 깜빵은 그래. 교도소. 자, 교도소 가는 건데 얘는 그러면은 결격사유 해소를 어떻게 하는 거죠? 교도소에서 나와야지. 나오면 되잖아. 자, 그런데 그냥 나오면 안 돼. 자,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원칙. 자, 교도소에 가서 깜빵 살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교도소에서 일단 교도소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고 3년 뒤 가는. 아시겠죠? 교도소에 내가 네. 1년이든 6개월이든 1개월이든 들어갔어. 1개월 뒤에 나왔어. 3년 동안 난 뭐야? 결격사유야. 교도소 나오고 3년 뒤에 결격사유가 해소된다고. 네. 이해하시나요? 혹시 설명이 어렵나요? 아니요. 네, 이거 진짜 쉽게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깜빵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3년이 걸린다고.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쭉쭉 들어가 볼게. 자, 이건 좀 다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문제로 요즘에 다 이제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그 하나 때문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만기 석방이 있어요. 만기 석방은 뭐죠? 형을 다 살고 석방입니다. 그러면은 자, 만기 석방하고 몇 년 뒤에 되겠어? 3년 뒤. 3년 뒤야. 됐죠? 요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원칙입니다. 자, 2번. 자, 이제부터 어려워. 자, 보세요. 참고 다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석방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받았는데 내가 10년형인데 자, 3년 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10년 뒤. 7년 남았고 거기에 3년 더해서 10년?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아직 다 안 배우고 솔직히 묻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한번 의문을 가져야지 좀 기억이 잘 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 이제 바로바로 답을 드릴게요. 자,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잔연기가 몇 년이죠? 원래는 7년입니다. 7년. 그렇죠? 그러면 요 7년은 사실 원래 내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원래 살아야 살았어야 돼. 되는 거잖아. 자, 이거 그러면 플러스 내가 깜빵 갔다 나오면 무조건 몇 년 걸린다 했죠? 3년. 그러면 3년 더 걸린다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제로는 3년 살고 나왔지만 결격 사유는 몇 년 더 남았어? 10년. 10년이 더 남는 거야. 아시겠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할게요. 잔연기 플러스 몇 년? 3년. 3년. 예. 만기 석방은 자, 석방 내가 다 살고 나왔으니까 석방이 플러스 몇 년? 3년. 자, 됐죠?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 이거는 금고종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쭉쭉 가볼게요. 뭐 지금 뭐 지금까지 다 따라오시죠? 어려울 거 없죠? 네. 자, 다음 3번. 이번에는 뭐냐 하면 좀 달라요.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가석방인 거고, 자, 사면이 있어요. 사면 스페셜이 있지. 사면은요, 크게 이렇게 있어요.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고, 법률의 변경에 의한 사면이 있어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특별 사면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우리 부자들 보면 대통령 뭐 특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아시죠? 그 네. 특별 사면이거든. 그 부자들이 다 거기서 나오지. 그러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갑자기 이제 사면됐으니까 일단 몇 년 나오고 석방일로부터 몇 년. 3년. 깜빵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무조건 3년이에요. 3년. 깜빵 발만 붙이면 무조건 3년이야. 알죠? 원칙은 그렇다고. 자, 일반 사면은 법률의 변경에 의한 사면부터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제 간통죄 폐지됐죠. 네. 네. 그러면 네. 기존에 간통죄 때문에 깜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간통죄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간통죄로 원래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되죠? 다 나옵니다.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봐줄까요? 아니면 이 사람도 3년 뒤에 해야 될까요? 3년 뒤. 네, 이 사람도 3년 뒤입니다. 왜냐하면 음. 원래 어찌됐건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간통죄라는 죄를 옛날 시점에서는 죄였잖아요. 그 저질러서 깜빵에 들어갔어. 깜빵에 들어가면 무조건 3년이라니까. 무조건 3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네. 이제 요게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죠? 3년. 자, 세 번째. 일반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은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죄를 져서 갔는데 이걸 계속 항소하다 보니까 무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맞죠? 자, 네. 이게 일반 사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사면인 경우에는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럼 얘는 3년, 네. 죄도 없는데 3년 뒤 가능하면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안 좋아요. 얘는 무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시 가능입니다. 얘는. 그렇단 말은 일반 사면은 바로 결격사에 해당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네. 이게 섞어서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이렇게 네. 느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여기 하나 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요 가석방 중에 하나 내가 빠뜨린 거 있네.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무기징역이었어요. 만약에 무기징역이었다고 쳐봐. 무기징역이었는데 나왔어. 그러면 무기징역은 잔연기가 몇 년일까요? 원래는 무기야. 무기징역은 계속 살잖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나 무기징역이었는데 나온 사람은 공인중개사 할 수 없나요? 자, 무기징역은요. 무기징역은 잔연기를 10년으로 봅니다. 10년. 그럼 무기징역은 몇 년? 10년 플러스 3년. 플러스 네. 3년. 그래서 나오고 13년 뒤 가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나 세트 있고요. 자, 집행유예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만 아니고 무조건 집행유예만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냥 우리가 피파 금지처벌 미자 등업원만 애우면 당연하게 다 애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올 만한 부분이 없고 자격 정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결격사유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벌금. 벌금도 이제 하나 이슈가 좀 있죠. 얘는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딴 거 없고요. 뒤에 배우는데 미리 하나 해놓을게요. 벌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법에 의한 벌금만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법에 의한 벌금 해당돼 안 돼? 안 돼요.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걸 뭐냐면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 규정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딱 요 두 가지 빼고 다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양벌 규정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속 나의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쳤어요. 내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쳐가지고 고객한테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고객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중개보조원을 잘못 가르친 게로 나한테도 벌금이 떨어진 거라. 똑같이. 근데 1,0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 잘못이에요? 내 중개보조원 잘못입니까? 중개보조원. 내 중개보조원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내 중개보조원에 대한 중개보조원, 물론 내가 그 잘못된 중개보조원이 내 직원이었던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벌금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짜증 나는데 이거 1,000만 원의 벌금이니까 이 법에 의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만 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나는 결격사유니까 나는 이것도 등록도 취소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벌 규정이 어떤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거든. 내 직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내가 똑같이 벌금을 내야 되는 그게 양벌 규정입니다. 이해되셨죠? 내 소속 공인중개사가 1년 1,000만 원 징역을 받게 됐어. 1,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됐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내야 돼. 똑같이 내야 된다고. 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걸 내가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냐면 책임을 져야지. 난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속공인사 잘못하면 개업공인사 책임져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2억 사기를 쳤어. 그런데 도망갔어. 그럼 누가 책임져?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내가 벌 받는 거. 그걸 양벌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인한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끝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다시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이 12가지야. 결격사유는 12가지. 그럼 이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는 게 등록이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있던 곳도 문 닫아야 돼. 아시겠죠? 있던 곳도 영업 취소, 업무 취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격사 12가지는 피파, 금집, 자벌. 피파에서 하는 금지 약물을 먹어서 자체적으로 벌 받는다. 미자 등업 그 벌로 미자를 등에 없고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끝. 그리고 해당 내용은 피는 피성년 피한정이고 피특정은 아니다. 파산은 파산인데 파산 복권을 하면은 결격사유에 바로 해소가 되지만 복권 신청은 아니다. 금고는 깜빵에 들어갔다 나면 무조건 3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해당이 안 된다. 자, 자격정지, 자격취소. 업무정지, 업무취소. 됐죠? 벌금,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일 때만 결격사유다. 여기서 양벌 규정은 해당이 안 된다. 됐고, 미성년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등록 취소 날부터 3년 동안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2개월 내 해소는 임원이나 사원은 2개월 내 해소하면은 결격사유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결격 사유인 임원이나 사원을 2개월 내에 뭐라고?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자르면 너 여기에 해당 안 해줄게 이겁니다. 근데 2개월 동안 못 잘랐어 2개월 동안. 그러면 너도 문 닫아 이건 거지. 됐죠? 근데 직원이랑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야. 그럼 2개월 내에 자르란 거야. 근데 못 잘랐어. 그러면 야 너 그럼 업무 정지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업무 정지는 참고로 1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맥시멈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업무 정지 시킬 수 있다 없다? 못 시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를 보셔야 되니까. 어디 있지? 잠깐만요. 혹시 저 바탕화면은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PPT만 보이시나요? 다음 보여요. 아, 보여요? 보여요. 아, 보여요? 네. 저 맨 왼쪽에 두 번, 찾으신 건가? 찾았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오케이. 자, 여기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남이 한번 풀어볼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는 그 결격 사유다. 기업 맞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결격 사유고. 디귿은 아니고. 아, 디귿이 아닌 거야. 뭔 답이 말이야? 결격 사유란 거야? 결격 사유가 아니야. 결격 사유가 아니다. 아니. 취소된 후 3년 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잖아. 그 결격 사유 아니야? 아니죠. 아니지. 또. 그러니까 답 4번? 아니에요? 리을은 집행유예잖아요.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니까 4번. 오케이. 됐어요. 2번이 아니네. 야, 문제를 좀 풀어봐. 니은? 2번 뭐야? 법원 인가여부가 개인 예상을 결정- 신청 후 법원 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공개중개사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결격 이거 보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힘드네. 자, 아까 파산이잖아요. 파산. 개인 예생이랑 파산 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복권이랑 다른 말인 거예요? 복권이랑 개인 예생 달라.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되면 복권을 해야지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돼. 네.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개인 회생이잖아.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은 결격사유 해당이 안 그냥 들어가니까. 아예 피파 단어 자체가. 금집할 때 파가 파산이잖아. 파산.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이거 자체가 파산으로 해석을 그걸 하면 안 돼. 나 지금 줌 잠깐 들어간다고 조심. 됐죠? 그래서 니은은 결격사유 해당이 아니다. 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줌이 안 들어가지지.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알아도 이렇게 틀려요. 아직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회생이랑 파산이랑. 달라. 자, 다음 요거. 지금 잠깐만요. 됐다. 멤버를 좀 부르려고 들어왔는데. 다음 우정님 늦게 오셨고. 회원님? 네, 19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결격 사유. 내 마이크 안 나오지? 안 나오네. 어, 1번은 결격 사유. 네,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 2번도 3년이 지나 선고유예는 아니네요. 네,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왜냐하면 자, 결격 사유가 뭐였죠? 피파 금집 할 때 집이 뭐였어? 집행유예잖아. 집행유예. 네, 그럼 선고유예는 해당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그 PPT에 나온 그 내용만 아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선고유예 딱 보자마자 2번 딱 찍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19세 달하지 않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미성년자잖아. 그렇죠? 4번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했대요. 300만 이상 벌금 받았대. 이법. 이것도 마찬가지요. 벌금을 받고 3년이 안 지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금을 받죠.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란 말이야.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3년 동안 내가 뭐라 했어?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돼야 안 돼.
안 돼. 돼요.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라는 거야. 5번은 마찬가지죠. 실형의 선고를 받았대요. 실형의 선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실형을 받았는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 깜빵을 갔다 왔어. 그러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야. 3년이 지나지 않았대. 그러면 뭐야? 결격 사유인 거지.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되셨죠? 네. 네, 다음. 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26번. 그 다음은 서연님? 당하는 자. 1번 아니고, 네, 선고 유예기 때문에 아닌 거죠. 다음 2번. 네네, 성우일 때문 아니고, 이번에 복권된 자. 2번 아니고, 네. 왜 그렇죠? 복권됐어요. 사세 선고에서 복권됐으니까. 이거는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요즘은요. 네. 그냥 단순히 아까 말한 피파 금지점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딱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현재 2015년 10월 23일이야. 그런데 2015년 4월 10일 복권됐어. 복권됐으면 지금 결격 사유에 아니야. 아니야. 왜냐? 아니에요. 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 파산했을 뿐이고 복권을 현재 했으니까 4월 15일 날 예상되면은 4월 15일에 복권 됐죠. 그러면 3년이 지나고 안 지나고 이긴 게 없다고. 복권 되는 순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거지. 다음 3번. 3번은 아니고, 이 법이 벌금인데 이 법이 아니므로. 그렇죠. 벌금인데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된다는 거고. 4번. 그다음에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 취소된 자라서 지금 3년이 안 됐으므로 이 4번 답. 이거는 그냥 계좌 등록을 했는데 취소됐어. 근데 2012년 11월 15일 날 취소됐단 말이죠. 그럼 몇 년 뒤 되죠? 2015년 11월 15일이 넘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월 23일이니까 11월 15일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되면 4번이 결격사유야. 그럼 5번은 왜 틀렸냐? 5번은 자 아까 업무 정지대가 최대한 몇 개월이라고 했죠? 6개월. 6개월입니다. 자격 정지도 최대 몇 개월? 6개월이에요. 똑같아요. 자격 정지도 맥시멈 6개월이라고. 그럼 보세요. 2015년 4월 15일 날 자격 정지 받았어요. 네. 그러면 맥시멈이면 몇 개월이야? 10월 15일. 그렇죠. 10월 15일까지야. 아무리 내가 만땅에 자격정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5일 날은 무조건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며칠이죠? 23일이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다 풀었는데 나중에 틀린 거 아니에요? 정답 뭐 굳이 볼 필요 없어. 괜찮아. 틀려도 돼. 이렇게 정답을 알고 맞는 것보다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됐고. 요게 이제 복합 문제거든요. 복합 문제. 일단 뭐 이것도 그 다음 누구죠? 진영님? 진영님 프로 7번. 틀린 것은 네. 사기죄 2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네. 등록할 수 있다? 네, 맞아요. 3년이 지난 거죠? 네, 맞아요. 어디가 개인죄로?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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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게 어디지? 3년간 유예된 경우 아니에요? 네, 3년이 유예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역 2년을 내가 받았어요. 징역 2년 살다 나왔어요. 그러면 살다 나오고 몇 년 뒤에 됩니까? 3년. 3년 뒤에 되잖아. 왜? 징역은 뭐야? 내가 깜빵에서 살다 나오면 내가 무조건 깜빵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몇 년 뒤? 3년 뒤야. 3년 뒤. 맞죠? 자, 그런데 징역 2년 또는 집행유예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내가 깜빵 가, 안 가? 안 가요. 안 가잖아. 안 갑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3년이 끝났어요. 3년이 딱 끝났어. 그러면 나는 그 뭐 또 3년 뒤에 돼? 아니면 바로 풀려? 바로 풀린다. 바로 풀리잖아. 왜? 집행유예는 깜빵 안 갔잖아요. 파산이랑 똑같아요. 파산이랑 똑같아. 깜빵을 갔다 오면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 사회에 익숙해져라라는 의미고, 집행유예는 깜빵만 안 갔지. 그냥 내가 벌 받은 상태로 3년 동안 조용히 존버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유예됐어. 그러면 유예기간이 종료됐어. 그러면 계좌 등록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있지. 있어요. 이게 딱딱 잡혀야 돼. 2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땡 3년. 그렇죠. 3년이 경과돼야지만 등록한 거지. 왜? 실형을 선고받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은 내가 깜빵 가서 일단 2년 살고 나왔다는 거거든. 그럼 종료는 몇 년 뒤? 3년 뒤잖아. 3년 뒤. 됐죠? 3번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뒤에 배울 겁니다. 등록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록 취소도 크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중에 이중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3번이 틀린 겁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100%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뭐냐면 좀 상황을 봐가면서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정하냐? 등록관청이 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이중 등록한 것은 무조건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럼 보세요. 이 3번, 4번 질문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디가 논점이냐? 요거거든요. 취소해야 한다. 이것도 뭐죠? 취소해야 한다죠. 그럼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절대적. 되죠. 절대적이지. 왜?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중 등록도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지만 법인의 해산, 개인의 사망도 무조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4번도 맞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4번 틀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 5번. 등록증 교부했대.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잖아. 등록증 교부하면 등록관청은 협회에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10일까지 알려준다. 이거 한 거잖아요. 됐죠? 다음 마찬가지. 자, 16번. 그 다음 누구죠? 멤버 어디 있지? 저기 최진영님? 했어요. 방금 뭐 했어요? 최별이님? 별이 대리님? 피특정은 해당 안 되고 선고유예도 해당 안 되고 금고 이상 집행유예 넣고 그 디귿이랑 리을이요. 답. 네, 맞죠? 아주 잘했어요. 피특정은 피한정 피성년은 결격사유인데 피특정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고유예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집행유예만 네. 이거야. 맞죠? 선고유예 안 된다. 니은 딱딱 틀려. 그러면은 사실 실제 시험 문제다.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다. 기억 니은 틀리는 순간 디귿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안 읽는다. 1번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시험이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촉박해요. 진짜 촉박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개사법이랑 공법 같이 치는 거 아시죠? 이제 문제 네. 자체가 다 이해 중심이라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어야 공법을 좀 더 생각하고 풀 수 있습니다. 시간 쫓기면서 공법 풀면 진짜 쥐약이거든요. 힘들어.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기응이 딱 틀리는 순간 5번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읽는 순간 끝이야. 어찌됐건 디귿도 맞고 그거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것도 자격 취소했습니다. 아까 등록 취소했어. 몇 년 동안 못했어? 3년 동안. 3년 동안 못했지. 자격 취소했어. 그럼 몇 년 동안 못해? 3년 동안 못하지. 3년.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야.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중개사법 시험 쳤을 때 이건 뭐였죠? 자격 취소당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뭐였지 이거? 시험 칠 수 있어 없어? 못 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거든. 여기 해당되는 거야. 이거거든 이거.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내가 등록도 안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없어요. 시험 응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문제 좀만 더 풀고 바로 이제 쉴게요. 이거 우리 풀었었지? 이거는 풀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크노? 잠깐만. 이거 어차피 뒤에서 또 배울 거고요. 이거 풀었던 거고. 요게 이제 또 복합 문제거든. 그때 5번은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거는 대통령은 뭐 좋아하죠? 등사과? 네, 등사과입니다. 등사과 딱 등사과. 나와야 돼. 등사과. 등록 기준, 사무소 기준, 관역, 가태료야. 근데 업무 정지기 때문에 수령 아니야. 5번 땡이야. 그죠? 4번. 자,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양벌 규정은 내가 해당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안 된다. 돼요. 안 되잖아. 근데 포함된다. 맞아 틀려?
틀려. 틀렸어요. 틀린 거지. 틀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배울 거고, 이것도 저기 뒤에서 할 거고.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보시면 숫자가 다 비슷하죠? 문제 내는 꼬라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로. 됐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뭐라고요? 네?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시험도? 나와요. 이번 시험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번 봐야지. 잠깐만요. 한번 봐야지. 왜냐면 이번 시험은 최진영입니다. 네? 최진영입니다. 아, 진짜. 뭐가요? 그 왜 지금 발언한 사람은 최진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좋은 발음이었죠. 왜냐하면 그 말씀드리지만 31회, 32회 때부터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시험 트렌드가.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올해 좀 일부러 쉽게 냈거든요. 그 아시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쉽게 냅니다. 아세요? 얘기 들으셨죠? 원래 그게 항상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단위로 또 쉽대, 짝수다리 또 쉽고, 그게 언제였어? 이번 연도였어요. 이번 연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년이면 개헬이라는 얘기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또 붙을 사람은 다 붙어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붙으니까 그런 거는. 결격사유라고 쳐야 되나요? 뭐라고 쳐? 요즘 결격사유라고도 안 나오고 뭐라고 쳐야 되지? 해설 등록? 이걸 유예라고 쳐볼까? 나왔다.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보세요. 9번이 이제 이게 아까 이번에 복합적으로 나온 거지. 보세요. 기회자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방금 5분 전에 했어. 피성년과 피한정은 결격사에 해당돼. 피특정은 해당돼. 저 이거 틀렸어요. 괜찮아. 지금 그건 과거야. 기억이네. 잊어.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어? 할 없어? 수 있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제끼란 말이야. 틀렸으니까. 그러면 기억 제껴. 그럼 요거 그럼 2번 아니면 5번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 볼게요. 디귿.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그러면 집행유예 받았으면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그럼 니은 맞네. 근데 내가 이걸 왜 니은부터 했냐면 이걸 니은을 읽는 사람은 바보야. 왜? 2번 아니면 5번인데 니은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들어가요. 그럼 니은은 무조건 맞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시간을 좀 또 버려야 된다. 시간을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돼. 바로 디귿을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원칙은. 자, 니은 해볼게. 나왔네. 다 했던 거야.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보이잖아.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없잖아. 그러면 니은이 정답이지. 얼마나 쉬워. 이건 솔직히 진짜 너무 쉽게 나왔어. 지금보다 옛날 것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 이거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어차피 다들 내가 올려줬으니까 다들 보시면 아시죠? 이거 한번 푸시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 딱 보는 순간 딱 보여야 돼. 왜? 이거 뭐죠? 계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해당 안 되는 안 거. 된다는 거잖아. 그쵸?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5개 중에 4개는 결격사유란 얘기야. 네. 그쵸? 그럼 한 개만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쵸? 네.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됐죠? 자격 취소했어. 2년이 지나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잖아.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이게 페이크야. 도로교통법만 보이거든. 자, 도로교통법만 보여. 그럼 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자. 그럼 2번 다 찍는다고. 그럼 다 틀리는 거지. 왜? 도로교통법이 뭐가 중요해? 금고 이상의 실형받았잖아. 이거 뭐야? 아니, 금고. 이 쓸 법에 수 없는 의한 것은 벌금이야. 벌금. 이거는 뭐야? 내가 사람을 쳤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쳤어. 깜빵에 들어갔어. 그럼 결격사유 아니야. 결격사유. 결격사유잖아.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일 때가 결격사유고 이건 벌금이 아니잖아요. 다른 법에 위반을 해가지고 내가 깜빵에 들어갔잖아. 아까 그래 피파 금집할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잖아. 되셨죠? 근데 집행이 좀 깜빵에 들어갔어. 3년이 지나지 않았대. 그럼 결격사유 아니야. 결격사유잖아. 네. 그럼 2번 또 안 땡이지. 2번도 땡. 그치? 네, 3번.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대. 결격사유 아니야. 결격사유. 결격사유잖아. 그렇죠? 자, 업무정지 기간, 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게 기간이 지나지 않았대. 업무정지 기간 중이야. 결격사유 아니야.
사유. 결격 사유잖아요. 그럼 5번도 땡. 그럼 다음은 4번밖에 없네. 이 4번은 뒤에서 배울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기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이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죽었습니다. 그럼 게임 끝나죠. 법인은요. 해산입니다. 개인의 사망과 동일한 게 법인의 해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등록 취소를 당한 것들은 무조건 3년이 지나야지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3년이 안 지나도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러니까 3년이 안 지나도 돼, 이거는. 왜? 이거는 법인이 해산한 거잖아요. 뭐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거든. 법인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해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잖아요. 음. 그러면 3년 그게 없는 겁니다. 개인이 죽었습니다. 죽은 게 내 잘못을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거나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죠. 28회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저희 나머지는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풀었고 몇 개는 풀었고 몇 개는 안 풀었는데 그거는 다들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분만 쉬었다가 9시 10분에 그 다음 걸로 할게요. 네. 5분만 쉴게요. 네.